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역행하기보다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을 의미합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유출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유출 방향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대선을 앞두고 미결제약정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1월 05일 미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차트의 기술적 분석보다는 미대선의 결과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미대선과 연준의 FOMC의 중요한 일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미국에서 개표 방송을 시작하겠고 11월 8일 금요일 새벽 3시에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 롤러코스터와 같은 엄청난 변동성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CME 선물거래소의 각 월별 거래량입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 부근에 도달하였으나 막상 CME 거래소 측이나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량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없는 상승이라 아직까지 제대로 된 추세 방향성이 터져나왔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미대선과 FOMC 금리 결정 등 주요한 일정이 남아있기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대선 직전으로 차익 실현이 얼마나 터져나올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까지 보시면 11월 물의 미결제약정의 계약수는 26,204개로 741개가 감소하였으며 12월 물의 미결제약정의 계약수는 5,865개로 473개가 증가하였습니다. 미결제약정의 유입보다는 미결제약정의 유출이 더욱 높게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65,000달러를 기점으로 신고점 부근까지 단숨에 상승세가 나와주었기에 65,000달러의 가격대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될 수 있겠고요. 혹시나 65,000달러를 하방 이탈할 경우 단기적인 추세는 다시 하방 추세로 편입될 수 있겠습니다. 65,000달러 하방 이탈할 경우 상당수의 미결제약정이 청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으며 신고점 부근까지 상승했음에도 볼륨이 터져나오지 않던 것이 오히려 하락할 때 큰 볼륨이 터져나올 수 있겠습니다. 저는 10월 중순부터 시장에 큰 대격변 속에 놓여져 있는 만큼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고 관망해서 차분히 지켜볼 것을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8월부터 지금까지 무포지션 혹은 관망을 유지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익절을 보더라도 자금이 순환을 빠르게 돌리기 위해 수익이 기대되는 다음 종목으로 재빨리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현 시점 신규 포지션을 고려하신다면 지금은 차분히 무포지션 혹은 관망의 태세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자료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입니다. 미국의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바이낸스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일 경우 미국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매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일 경우 미국 시장에서 매수 움직임이 다소 둔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최근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음수를 보여주면서 미국에서의 매수 움직임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오히려 비트코인은 신고점 부근까지 상승하면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주축으로 한 아시아 시장에서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특히 미대선은 주식시장에서 불패의 신화를 자랑합니다. 미대선 이후로는 대부분 큰 상승장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았죠. 따라서 미대선 이전부터 많은 투기 자금이 시장에 몰리게 됩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미대선 이후로 상승장으로 연결된다면 미대선 이후에 매수하는 것보다 미대선 이전부터 저점에 매수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그러한 미대선 랠리를 노린 단기 투자자들도 상당히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미대선 랠리를 향한 상승세가 얼마나 터져나올까를 기대하는 구간이 아니라 미대선을 노린 투기 자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며 조정이 얼마나 깊이 나올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급등하며 신고점 경신을 앞두고 있는데 알트코인 인덱스는 오히려 더욱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중순부터는 제가 매도 타이밍이라며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10월 중순부터 비트코인은 신고점 부근까지 상승했을지라도 알트코인 인덱스는 더욱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의 평균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제가 매도 관점을 바뀐 이유가
알트코인의 반응성이 마탱이가 가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나 알트코인의 반응성은 미비하고, 비트코인이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알트코인은 귀신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시장 구조 속에서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알트코인의 반응성이 살아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알트코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으며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한없이 상승하는데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제가 우려했던 시장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상승 시에는 알트코인이 별 반응도 없다가 비트코인 하락 시에는 알트코인이 반응하여 더욱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점유율은 한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알트코인 점유율은 한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의 매수를 외치며 매수 관련 글을 적기엔 양심이 찔려서 못하겠고요. 본래 저의 소신대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무포지션으로 관망하시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힘을 내려면 비트코인에게만 쏠려있는 자금이 분배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은 비트코인의 크나큰 조정이 될 것이라 보는데요.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오면 해당 시점에는 알트코인도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으나 비트코인에게만 쏠려있던 자금이 자연스럽게 알트코인 쪽으로 유입될 수 있겠죠. 저는 차분히 그러한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니 본인은 지금 당장의 매수 관점이 옳다 생각이 드신다면 본인의 소신껏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의 관점이 다를 수 있으며 이 시장에서 어느 것이 정답이다 단정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관점은 어디까지나 참고 용도로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상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지난 브리핑에서 단기 진입을 위해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67,200에서 67,800달러 부근에서의 진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67,400달러 부근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물론 저는 더욱 큰 조정 관점을 갖고 있기에 따로 단타 매수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혹 67,200에서 67,800달러 부근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현재 69,000달러 부근에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당장 내일부터 미대선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빅이벤트에서는 무포지션으로 관망하며 시장 방향성을 기다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살펴보자면 65,000달러 부근에서부터 신고점까지 급격한 상승세가 나와주었기에 65,000달러 부근을 지켜내는지가 핵심이라 보여지고요. 65,000달러 부근을 하방 이탈한다면 다시 단기 추세는 하락 추세로 편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더욱더 큰 조정 관점을 갖고 있기에 65,000달러든 67,000달러든 딱히 매수 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차분히 저점 매수 찬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해소되었으며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73,68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67,450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도층 유동성도 67,45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및 주간 매도층 유동성이 67,450달러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값 하방 이탈 시 65,000달러 부근까지 급하게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번 주는 미대선이라든지 FOMC 금리 결정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차트의 기술적 분석대로 흘러간다기보다 뉴스 결과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가 예상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고용의 감소는 자연스레 경기 침체로 연결되며 경기의 침체는 금리 인하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에 대한 힌트와 대답을 이번 주 FOMC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차트의 기술적 분석보다는 미대선과 FOMC 흐름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지난주에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가 예상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고용의 감소는 자연스레 경기 침체로 연결되며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힌트와 대답을 이번 주 FOMC에서 들을 수 있겠으며 이번 주는 차트의 기술적 분석보다는 미대선과 FOMC 흐름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